반갑습니다. 바로 이제 수업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실 부분은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부터 해서 우리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교재 70페이지고요. 70페이지입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감가상각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선은 유형자산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아시면 되고요. 유형자산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우리가 위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유형자산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요거 일단 첫 번째로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취득원가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취득원가를 뭐 합리적, 체계적으로 기간 배분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인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보통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돈을 쓴다 라고 한다면 그냥 비용 처리를 하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에게 밥을 사줬다면 복리후생비 비용 처리 끝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접대를 하였다면 접대비 비용 처리죠. 끝.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가지 또 비용들이 많거든요. 판매 관리비 안에 보면 뭐 또 여러가지 비용이 있고, 영업의 비용에도 여러가지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시다시피 무언가를 사서 먹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돈을 주고 비용 처리를 하고 끝내는 겁니다. 근데 걔네들의 특징은 뭐냐, 내가 이제 비용을 딱 내는 순간 그 무언가를 쓰고 바로 사건이 종료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건물 예를 들게요. 일단 건물 같은 경우를 내가 샀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억짜리 건물을 샀다라고 보십니다. 그럼 10억짜리, 그럼 내가 그거를 몇 년을 쓰겠죠. 예를 들어 10년을 쓸 생각으로 샀다. 그러면 내가 지금 딱 10억을 주는 순간 비용 처리를 딱 끝내버리면 그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을 쓰면 그 쓴 10년 동안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입니다. 또 다른 뭐 그 관점에서 보자면 건물이라는 거는 내가 딱 지금 사자마자부터 가치 하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이 정도 가치 하락이 되었어 라고 해서 비용 처리 혹은 손실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이제 감가상각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 관점인 거예요. 이 원가 자체를 내가 사용하는 기간이 기니까 그 기간 동안 나누어서 적절한 방법으로 나누어서 매년 인식하는 거다. 비용 처리를 그렇게 하겠다. 혹은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 유형자산의 가치가 하락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합리적, 체계적으로 배분하겠다. 두 가지 관점 하에서 나온 게 바로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그리고 이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회계에서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뭐 세상 살면서도 쓰고 있어요. 사실은 이건 보통 남자분들이 조금 아시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차를 중고차로 팔 때 보면 내 감가상각이 얼마 되었고 요거 빼고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현재 가치가 나타냅니다. 현재 가치가 얼마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팔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은 이미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쓰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 관점을 가지시고 이제 감가상각에 대해서 하나씩 좀 더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대상, 요거는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문제 포인트인데요. 우리 이 문장 본 기억이 나시죠?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제외한다 일단. 그리고 나머지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할 수 있다. 이 문장 기억나시죠? 그 토지는 아시겠지만 내가 딱 샀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 하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 상승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땅값 올랐다 이 말은 건물값이 올랐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 건물이 놓여있는 그 땅의 값만 오른 겁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건설중인 자산은 아직 완성도 되지 않았어요. 쓰지도 않았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상각을 해도 되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중인 자산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시점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상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상각을 시작하는 시점은요,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부터냐면 취득 시점이 아니라 취득 시점부터 상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용하는 시점부터입니다. 취득한 이후에 딱 사용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 있죠. 그때부터 상각을 합니다. 요것도 한번 뭐 체크만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좀 암기를 미리 해주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감가상각의 방법들입니다. 뭐 이제 자주 나오는 거는 요 네 가지입니다.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형 비례법,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문제 포인트, 감가상각 방법이 아닌 것은, 인 것은, 그런 문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네 가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얘네들은 언제 한번 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냐면, 기말 재고 자산의 평가 방법이 있었죠. 그때 우리가 단가 결정 방법 혹은 수량 결정 방법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단가 결정 방법에는 한번 이제 떠올려 보세요. 개별법, 선입선출법, 평균법, 후입법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수량 결정 방법에는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방법을 기억하시면서 비교하시면서 암기해야 될 게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같이 이제 연관 지으셔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처음 시험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포인트만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이것들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옆에 있는 또 식이 있지 않습니까? 요 식들이 있는데, 우선 뭐 요 식을 하기 전에 제가 한번 하나의 컨셉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식이 있는데, 식을 하시기 전에 컨셉을 하나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정액법과 정률법이 이렇게 계산 문제로 나올 겁니다. 2급에서는 정액법, 정률법 정도가 일단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은 어떻게 하는지 아는 수준으로, 알기만 하는 수준으로 일단 뭐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국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파일을 하나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유형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네, 저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뭐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먼저 정액법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일단 잘 보이시죠? 자, 확대를 좀 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선 뭐 지금 요 그림 보세요. 요거 보시면 되는데, 먼저 보시면 화살표,
포인터도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요 부분은 건물이라고 일단 생각해 보세요. 건물입니다. 자, 이 부분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요 건물이 있는데, 자, 취득원가가 1000만원이다 라는 말 보이시죠? 자, 저는 이 건물을 1000만원 주고 샀다라는 뜻입니다. 이 건물을 1000만원 주고 샀다, 이런 뜻이고요. 좀 확대를 좀 할까? 네. 이 건물을 1000만원 주고 샀다. 그리고 이 건물, 이제 나는 내용연수라고 보이는데요. 내용연수 요 부분인데, 요 내용연수 같은 경우는, 나는 이 건물을 3년 동안 쓸 것 같다 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내용연수예요. 뭐 추정이라는 말을 앞에 붙이기도 해요. 이제 추정하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3년만 딱 쓸 거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정하는 거죠. 내용연수는 3년을 쓸 거다. 그리고 잔존가치 부분 보이시죠? 아래쪽 부분, 요거 같은 경우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 3년이 딱 지났을 때 가치가 얼마가 남아 있느냐, 그게 잔존가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오른쪽에다가 또 적어놨어요. 자, 예를 들어서 취득원가는 1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잔존가치가 100만원. 그러니까 3년이 딱 지났을 때, 내용연수 3년이라고 해놨죠. 가정하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3년이 딱 지난다면,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제 3년이 지났을 때 잔존가치는 100만원인 것으로 가정하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액법에 따른다면, 보세요. 취득원가는 일단 요만큼입니다. 총이 4칸이라고 하기엔 뭐 하여튼 요 검은 부분이 다 취득원가 1000만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잔존가치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100만원 부분입니다. 100만원 부분. 자, 그러면 보세요. 정액법은 매년 확정된 금액을 금액이죠. 금액을 상각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원가는 1000만원이었고 잔존가치는 일단 남아야 되는 부분. 그렇다면 요 부분이 대상 금액이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요 부분이 일단 대상 금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 연수만큼 나누어서 매년 동일한 금액을 상각을 시키려면 식을 이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식이 하나 쓰여 있습니다. 자, 먼저 1000만원. 이 말은 1000만원은 취득가액입니다. 취득원가 혹은 취득가액이라고 하는데 1000만원에서 그 다음에 잔존가치 100만원을 빼고요. 뺐죠? 그리고 3년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300만원이 나오죠. 이 300만원이 바로 매년 상각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상각되는 300만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년 300만원씩 상각이 됩니다. 그리고 잔존가치 100만원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 컨셉을 우선 한번 보시면서 정액법이 어떤 컨셉인지를 한번 이해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정액법 이야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 이제 그림만 하나 좀 그려 놓으시고, 숫자는 이제 예시를 드려놨으니까 요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밑에 거, 요것도 이제 그림인데요. 요 밑에 그림도 일단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떤 걸 설명하려고 하냐면 정률법이라는 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정률법, 그걸 설명할 거예요. 자, 정률법을 설명할 건데, 우선 뭐 가정은 비슷합니다. 취득원가 1000만원이다. 근데 정률법은 확정된 상각률이거든요. 그래서 상각률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각률 등장 됐죠? 그러면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요 상각률 안에 그 잔존가치 부분 있죠.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미 요 상각률 안에 우리 다 쓰고 나면 얼마 남을 거야 라는 그 잔존가치 금액이 다 반영이 된 상태로 상각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사실 상각률을 또 계산하는 공식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 필요 없다. 시험에는 상각률을 그냥 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만 하면 된다. 그걸 일단 아시고, 두 번째, 상각률 안에는 잔존가치가 다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계산식을 만들 때 잔존가치를 빼니 뭐 더하니 이런 거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기억식이 잠깐만요.
디귿 리을은 있는데 기역 리을은 식이 없네. 자, 요거 제가 식을 하나씩 또 정리를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되니까 식을 제가 좀 하나씩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다 그 오프라인 강의할 때 쓰는 그 교사용 파일이에요. 여러분들 교재로 가기 전에 제가 한글 문서로 다 만든 다음에 그 출판사에 보내는 거거든요. 자, 우선은 정액법, 이게 이제 정액법이었죠. 얘가 이제 정액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분. 자, 이게 정액법이고요. 첫 번째 그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이 이제 하고 있죠. 두 번째 그림은 정률법. 정률법. 자, 이제 정률법에 대한 그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률법. 이런 식으로 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 한번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정률법입니다. 요건 일부러 제가 공들여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 들어보시면 돼요. 자, 정액법에 이어서 정률법에 대한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요 그림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맑은 것 이거를 또 바꾸고. 자,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에 대해서 첫 번째 취득원가가 1000만원이면 이 건물 크기 전체는 1000만원이에요. 요 전체는 1000만원이고요. 그리고 매년 50%씩 그냥 깎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해. 요 부분이죠. 1000만원에 50%가 깎였다. 반이 깎였거든요. 500만원이죠. 이런 식으로 깎이는 겁니다. 500만원만큼 첫 번째 해 깎입니다. 두 번째 해가 이제 잘 보세요. 두 번째 해는요, 요 500만원 깎인 부분을 제외한 아래쪽 부분 있죠? 아래쪽 부분, 요 부분들. 지금 점 3개가 왔다 갔다 하죠? 요 부분에 대해서 50%를 곱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자, 두 번째 해에 깎이는 부분은 지금 500만원 남아있는데, 그 중에 반인 250. 이렇게 되겠죠. 250. 요 부분이 이렇게 또 깎이는 거죠. 됐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요, 자, 좀 움직이는 거 보세요. 요 두 부분이 지금 남았죠? 요 부분에서 이제 50%를 곱합니다. 50%를 곱합니다. 그럼 250의 반은 또 125만원. 이래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또 깎이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부분은 보시다시피 요 점 있는 부분이 잔존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컨셉으로 가시면 이제 식을 한번 보세요. 식을 한번 보시면, 자, 취득원가에서 취득원가란 말 보이시죠?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다. 우선 감가상각 누계액이 뭔지 아셔야 되겠죠. 누계액은 뭐냐? 매년 상가액이 이렇게 상각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상가액들이 매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날수록 쌓이겠죠. 그 가치 감소분들이 쌓여 있겠죠. 누적이 돼 있겠죠.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요 T 계정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정액법, 정률법 컨셉은 아시겠죠? 컨셉은 요렇고요. 이제 누계액이 뭔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책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자, T 계정이 하나 있죠? T 계정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아까 위에서 했던 것들 보세요. 위에서 했던 정액법 요 식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자, 먼저 건물 첫 번째 해 기말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봤어요. T 계정이거든요. 이렇게 T 계정이고, 자, 재무상태표엔 표시가 이래 됩니다. 차변의 건물이라고 1000만원 요걸 표시해 놓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300이라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건 아까 첫 번째 해에 300을 상각했기 때문에 여기 밑에다가 300만큼 상각이 지금 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700만원 보이시죠? 자,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건물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얼만데, 그래서 이 말이죠. 요걸 장부금액 혹은 장부가액이라고 부르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건물 옆에 있는 요 1000만원은 건물의 취득가액입니다. 혹은 취득원가라고 하고요. 그
그 다음 밑에 있는 부분 괄호 쳐져 있죠. 회계에서 괄호의 표시 뜻은 마이너스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300만원 깎였어요 라는 표시입니다. 됐죠? 그리고 그러므로 지금 현재 가치는 700이에요. 이거는 지금 뭐 문제냐면 딱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2년이 지난 시점 생각해 보세요. 2년이 지난 시점은 이렇게 두 칸이 깎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총 600이 깎인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계액은 600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600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장부가액은 400으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깎인 금액을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냥 그 해에 추가가 된 부분, 추가로 깎인 부분을 감가상각 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그 해에 추가로 깎인 부분, 비용 처리한 거는 감가상각 비라고 하고 그때까지 깎여 있는 것들의 합은 누계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 정도로만 정리할게요. 이것도 분계 나오거든요, 기말에. 그때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식을 보시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식을 보시면 우선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전부 4가지 식을 다 같이 동시에 한번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보시면 전부 다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취득 원가로 시작하죠. 그죠? 근데 이제 뒷부분 하나만 달라요. 나머지 전부 다 잔존가치 빼지만 얘만 정률법만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고 있다라는 거. 요 부분이 일단은 포인트예요. 이제 좀 다른 부분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서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자주 좀 봐주시면서 문제에 어떻게 나왔는지 보세요. 자, 그 다음 감가상각의 3요소라고 합니다. 3요소 무엇이냐?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치를 감가상각의 3요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내용연수와 잔존가치 같은 경우는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다가 추정이란 말을 보통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고 그거까지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문제 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를 많이 힘들어해서 제가 이제 좀 요만큼 힘을 좀 줘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이제 중간이나 나중에 하시다가 모르시겠으면 또 질문하세요. 우선 1번 문제 풀게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모은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죠. 자, 답을 찾아보시면 요거는 뭐 쉽게 2번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2번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4번 문제 풀겠습니다. 왜냐면 다 똑같거든요. 문제 일단 다 똑같은데 3번, 4번은 또 보시다시피 같은 유형이거든요. 3번은 3요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필요한 항목 이름식으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정액법이란 말도 보여주면서. 자, 4번 문제 풀겠습니다. 3번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 자, 정액법 식을 아셔야 되겠죠. 취득원가에서 빼기 잔존가치를 하시고, 잔존가치. 요 잔존가치라고 썼는데 잔존가액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나누기 내용연수. 이게 식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아까 그림으로 한번 표현은 드렸습니다만 뭐 식도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답은 4번 미삼각 잔액이고요. 이제 얘가 또 먼저 또 말씀드릴게요. 미삼각 잔액. 아직까지 삼각되지 않은 남은 부분이란 뜻이거든요. 위에 보시면 잠깐 올라갈게요. 그 이런 부분 잠깐 보십시오. 자, 미삼각 잔액은 요 정률법에 보시면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부분 보이시죠? 그러니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딱 빠지면요, 그게 바로 미삼각 잔액이 됩니다. 얘가 바로 미삼각 잔액이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률법은 식으로 나타낼 때 보면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상각률로도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삼각 잔액에다가 곱하기 삼각률이라는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지. 결국은 뭐 그런 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삼각 잔액이 뭔지 아셨을 것 같고요. 아셨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게요. 5번. 자, 기말 결산 분계 중에서 감가상각비의 계상에 적용되는 전표는 무엇이냐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또 잠깐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이거든요. 3점표라고 해서 요 부분입니다. 우선 3점표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점표는 무엇이냐 하면, 자, 보시다시피 입금전표라는 게 있고 출금전표라는 게 있고 대체전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빈칸에다가 좀 체크를 적으시면 돼요. 적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입금전표는 입금, 말 그대로 돈이 입금된다, 나한테 입금된 거예요. 출금전표는 나에게로부터 돈이 나갔다, 출금되었다, 출금전표. 그 다음에 대체전표는 뭐 현금과 관련 없는 그런 건데, 이제 다 결론만 정리할게요. 분계를 딱 했을 때 보면 차변에 현금만으로 구성된 거래가 한 번씩 있죠. 현금만으로 이렇게 구성된 거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입금전표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예요. 차변에 현금밖에 없을 때. 대변에는 이제 다른 계정이 있고, 요거 이제 입금전표. 출금전표 같은 경우는 뭐 반대 개념이겠죠. 대변에 이렇게 현금밖에 없을 때, 요럴 때는 출금전표. 그리고 대체전표는 아니다, 다 섞여 있거나 아니면 현금이 차변이나 대변 어디에도 없다 하면 대체전표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내려가지고 보시면, 자, 감가상각비 분계를 우리가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참고 목적으로 적어 놓을게요. 기말에 감가상각을 할 때 보면 분계를 지금 보이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요거는 차변은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그러니까 매년 상각된 부분만큼을 그만큼 일단 비용 처리해 주는 거예요. 아까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했잖아요. 기간적 별로. 그러니까 그 기간 분에 대한 비용 처리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대변은 뭐냐 하면 표시도 이제 재무상태표에도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에서 비용 처리한 거고요. 대변에 보이시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 T계정 그렸을 때, 자, 밑에 T계정을 그렸을 때를 보시면, 자, 요 부분이죠. 요 누계액.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자산을 뺀다, 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산의 감소는 어디에 적었었냐? 대변에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분계는 이렇게 대변으로 하고요. 분계는 대변에 하고, 표시는 차변에 해야 되다 보니 차변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계속 해보세요. 이거 처음부터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 컨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하시다 보면 될 거고, 어쨌든 자, 분계를 딱 봤을 때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차변, 대변 어디를 봐도 현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분계는 입금전표 NO, 출금전표 NO, 대체전표 OK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대체전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분계에 따라 다른 거죠. 결국은 분계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를 묻는 뭐 그러한 문제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을 찾으면 4번이고요. 그 3번 보기에 보시면 입출금전표 보이시죠? 요거는 그냥 1번 입금전표와 2번 출금전표가 그냥 합쳐져 있는 동시에 처리가 가능한 그런 전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가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나타낸다. A와 B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합니다. 요거는 식을 이제 좀 기억하신다면 바로 푸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A는 정액법이네요. 잔존가치겠죠. B는 정률법이죠. 누계액이겠죠. 답은 1번입니다. 요거 이제 식만 아시면 뭐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10번 보겠습니다.
감가상각은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말 문제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할 부분처럼 계산 문제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풀어봅시다. 자, 10번.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읽어볼게요. 1번. 토지, 건물, 비품, 기계장치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다 라고 되어 있죠. 틀린 말 하나 있잖아요. 토지는 안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적어 놔야 되겠죠. 건설 중인 자산. 항상 연관된 게 있으면 다 그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다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건설 중인 자산. 자, 구입시 취득세는 단기 비용으로가 아니라 단기 자산 혹은 취득원가입니다. 취득원가. 이것도 지울게요. 취득원가. 그리고 운반비는 취득원가. 요거는 맞네. 뒤에 거는 맞는데 앞에 게 틀렸어요. 그죠? 앞에 것도 취득원가로 하는 게 맞습니다. 1번, 2번 다 아니네요. 자, 물리적 형태가 있어야지 유형자산이죠. 그죠? 없으면 이거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자산 취득 후에 유형자산의 능률을 유지란 표현 위한 지출은 단기의 비용. 그렇죠. 이건 이제 수선비 혹은 차량 유지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계산 문제 풀어볼게요. 계산 문제입니다. 뭐 계산 문제 보실 때 주의사항은 어떠한 방법이냐 그걸 좀 잘 보세요. 보통은 정액법이 좀 주로 나왔는데 정률법도 간간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식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니까 식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1월 1일 2010년 1월 1일 토지와 건물을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다. 2012년 날짜 잘 보세요. 2012년 12월 31일 감가상각비 그리고 누계액은 각각 얼마인가 라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체크하실 포인트는 무엇이냐?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건물, 얘는 하죠. 그러면 이제 식을 세우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정액법이라 되어 있고 20년 잔존가액은 빵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죠. 자, 5천만원 빼기 0원. 잔존가액은 0원이더라도 이렇게 적는 습관을 해주세요. 나누기 20년 이렇게 하면 계산이 됩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5천만원 나누기 20년 자, 250만원 나오네요. 자, 요거는요 매년입니다. 매년 됐죠? 매년 250만원씩. 자, 그럼 날짜 잘 보세요. 2010년도에 취득했죠. 그러면 매년 나는 상각을 합니다. 2010년 그리고 2011년 네, 좀 잘못 적었어요. 그리고 2012년까지 상각을 매년 해줘야 됩니다. 요건 아시겠어요? 이거 잠깐만 지울게요. 다시 적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2011년 조금 칸을 늘렸어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분계 아까 전에 적었었는데 한번 제가 또 적어볼게요. 매년 하는 분계를 적어볼게요. 매년 감가상각비 적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분계를 매년 할 거예요. 250만원씩요. 그러니까 매년 이 분계를 해야 돼요. 2000년도 그러니까 11년도에도 똑같아요. 250 누계액 250 분계는 항상 정액법은 똑같이 갑니다. 식도 한 번만 세우면 돼요.
그 다음에 또 감가상각비 누계액 250. 자, 이게 이제 매년 하는 분계일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뭐냐 하면, 자, 봅시다. 자, 2010년 관점으로 해서 또 설명을 하나씩 드리고, 뭐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10년 시점을 대상으로 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이걸 좀 왼쪽으로 빼야 되겠다. 자, 요거. 요 오른쪽 부분 한번 보세요. 제가 뭐라 적는지. 자, 감가상각비 첫 번째 해죠. 일단은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에 바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 금액 250만원으로.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요, 보세요. 2010년도 첫 번째 해죠.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만듭니다.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만드신 다음에 차변만 확대했다. 그리고 취득가액 건물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5천만원 이렇게 적을게요. 항상 취득가액 금액은 안 바뀌어요. 이거는 그 다음 해가 돼도 건물 5천이라고 적어놔야 돼요. 특별히 이제 건물을 일하는 자산을 증가시키는 그런 지출이 없다면 항상 이 건물의 금액은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오죠. 자, 보시다시피 첫 번째 250만원만큼이죠. 250이라 적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차액이 나오겠죠. 5천만원에서 250을 빼면 지금 현재 장부가액,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 부분, 건물의 가치는 4,750만원이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해를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첫 번째 해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첫 번째 해의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라고 한다면, 자, 요 부분이고요. 250이다.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첫 번째 해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만데? 라고 하면, 요 부분을 보셔야 돼요. 저는 지금 분계에다가 체크 안 했다라는 사실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분계에다가는 기록을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도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해에 대한 재무상태표 만들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좀 크게, 이쪽에서 크게 할게요. 세 번째 해는 왼쪽에 빈 공간에다가 제가 적으면 되니까요. 자, 두 번째 해에도 마찬가지로 일단 건물이라고 적으시고요. 취득원가는 5천만원 유지되고 있어요. 이거는 안 바뀌어요, 보통. 그 다음 감가상각 누계액 보세요. 이 금액이 이제 바뀝니다. 보시면, 자, 2010년도에 누계액이 250만원이었었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색칠했었던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아까 250이다. 거기에다가, 보세요. 누계액 250이 또 추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더 누계가 됐다. 그러면 500만원이다. 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표시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추가가 됐다. 이런 뜻으로. 그러면 이제 4,500만원이 이 건물의 장부가액입니다. 라는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걸 일단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시 2011년도 이제 물어볼게요. 2011년도에 감가상각비는 얼마입니까? 요 부분입니다. 250이다. 똑같죠? 2010년도나 2011년도나 똑같아요. 두 번째, 그렇다면 2011년도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만데요? 라고 하시겠죠? 그 부분은 자, 아래쪽 요 T 계정 500만원 요 부분입니다. 500만원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계에 있는 250만원은 답이 아니라고요. 누계액은 지금까지 쌓인 금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분계는 그래서 뭔데요? 추가한 거예요. 누계액이 원래 250 있었는데 250을 더 추가하는 그런 분계를 나타내는 것 뿐이고, 결론적으로 표시는 지금 현재 쌓여있는 누계액을 표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누계액은 500만원이다 라는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2012년도 거를 이렇게다가 제가 만들어 볼게요. 2012년도 거 이쪽 편에다가 이제 세 번째 분계가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2012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감가상각비는 250입니다 라고 표현이 되겠죠. 250입니다 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누계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선 건물 똑같이 갑니다. 건물은 5천이야. 최초 취득가액이 항상 적힙니다. 이게 역사적 원가주의와 관련 있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이제 역사적 원가주의란 말을 배울 거거든요. 재무제표에는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최초에 취득했던 원가가 항상 적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얼마만큼의 가치 감소가 있었니? 그걸 누계액으로 표시를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역사적 원가주의고요. 그 다음에 뭐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보고 유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건물의 현재 가치만 나타내면 이런 취득가액도 안 적고요. 감가상각 누계액도 안 적으면 돼요. 그냥 현재 가치만 나타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이 몇 년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정보 이용자들이 조금 뭐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그런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입니까? 이거 뭐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작년까지 500만원이었죠. 거기에다가 올해에도 보시다시피 250이 이렇게 추가가 됐죠. 그러면 750입니다. 750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5천만원에서 750 빼면 4250이 되네요. 4250 이런 식으로 갑니다. 됐죠?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묻는 것은 2012년도에 대한 걸 묻잖아요. 자, 2012년도 12월 31일에 감가상각비와 누계액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아보면 자, 이건 빨간색으로 해볼까? 보시다시피 일단 감가상각비는 250입니다. 250 그러면 보기에서 감가상각비가 250인 걸 일단 찾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부분 누계액은 750이죠. 지금 현재 750 그럼 750을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답은 2번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좀 찾아주시면 되고요. 됐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요걸 최대한 어렵게 내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0년도에 지금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2010년도에 건물의 장부가액은 얼마일까요? 장부가액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장부가액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취득가액에서 지금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외한 금액이 장부가액, 최종적으로 이제 표시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2010년도의 장부가액은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끈 부분이죠.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요건 아직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제 요까지 내면 이제 낼 수 있는 건 다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을 일단 보여드리는 겁니다. 끝을. 자, 두 번째 질문. 2011년도에 장부 금액은 얼마일까요? 오케이. 요 부분. 됐죠? 2012년도에 건물의 장부 금액은 요 부분. 됐죠? 요까지만 일단 정리하시면 이제 완벽합니다. 거의 뭐 요거 가지고 낼 수 있는 거 다 낸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정액법 했습니다. 정액법 했고 이제 몇 문제 더 할 건데 다 정액법이다가 5번 문제가 이제 정률법입니다. 그래서 5번 문제 하나 가지고 또 정리하면 정률법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예요. 됐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자, 두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2번 풀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풀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풀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제 알아서 풀어보시고요. 자, 2번 하겠습니다. 자, 항상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물음을 잘 보셔야 돼요.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비, 날짜도 한번 보세요. 2013년 12월 말일. 요거 일단 아셔야 되겠고. 그리고 그 다음 보실 부분은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정해법. 그럼 이제, 오케이. 식 세우자. 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이제 첫 번째부터 하나씩 보세요. 차량 운반구 취득했고, 내용연수도 나오네요. 5년. 잔존가액은 0원. 취득가액은 1000만원.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취득세. 얘가 이제 중요한 거죠. 차량을 취득할 때 발생한 부대 비용이잖아요. 그럼 얘는 가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험료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1년분을 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고려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일단 날짜는 7월 1일. 기중입니다. 기중. 그 기중간에 발생한 사건인데, 수익적 지출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얘는 따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이런 건 일단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자본적 지출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일단 그 시점으로부터 합치고요. 일단 합치고 그 기간으로부터 감가상각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글에 나오면 이거는 2급이 아니라 1급입니다. 그래서 뭐 따로 설명은 안 드릴 거예요. 글에 나오면 2급이 아니라 1급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우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식을 아래쪽에다가 바로 세우겠습니다. 자, 먼저 취득가액 1000만원이고요 1000만원. 그 다음에 취득세가 20만원이니까 더합니다. 됐죠? 그리고 잔존가치는 0원이니까 0 뺍니다. 이렇게. 그 다음 나누기 하시고, 그 다음에 5년 정액법식을 세우고 있죠. 자, 그럼 계산을 바로 해볼게요. 1000만원에서 20만원 더해줬죠. 그 다음에 나누기 204만원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그냥 204만원입니다. 왜냐하면 취득 시점 잘 보시면 1월 1일날 취득을 했죠. 2013년. 그럼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말로 가잖아요. 딱 1년분이죠. 1년분. 그래서 1년분만 삼각하시면 돼요. 1년분만. 그러니까 지금 월할 삼각 문제는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월할 삼각 문제는 아직 뭐 따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3번 문제가 월할 삼각이네요. 3번 문제 풀면서 제가 월할 삼각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3번 문제 풀면서 월할 삼각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자, 3번입니다. 날짜를 잘 보세요. 2012년이고요. 7월 1일이네요. 7월 1일. 여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500만원의 현금을 주고 구입을 했어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추가적으로 취득세가 또 들었어요. 50만원. 됐죠? 자, 그리고 물어보는 거. 2012년 12월 말 결산. 요거 날짜 또 보세요. 12월 말이죠. 정액법으로 한다. 감가상각비 얼마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밑에 식 세울게요. 우선은 500만원. 차량 운반구 500. 더하기 취득세 50. 잔존가액은 0원. 나누기 5년. 위에 이제 5년이 있습니다. 이렇게 5년 0원. 일단 계산할게요. 그러면 550만원에서 이렇게 110만원 되죠? 110만. 매년 110만원씩 상각을 합니다. 정액법이니까 식은 한 번만 세우면 됩니다. 근데 이건 1년분이잖아요. 그죠? 1년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은 이렇게 봤을 때 1월 1일 12월 말일에 대해서는 110만원을 상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7월 1일 시점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2012년에는요 여러분, 2012년에는 요만큼만 상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월달부터 12월 말까지 총 몇 개월인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뭐 쉽게 계산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손가락으로 항상 계산해주세요. 손가락 7부터 할게요. 7, 8, 9, 10,
11, 12 6개월이죠. 요거는 꼭 손가락을 쓰세요. 왜냐면 나중에 풀다 보면 이해 가실 거거든요. 6개월. 그러면은 총 12개월이거든요. 그 중에서 6개월. 이건 반이에요, 사실은 반. 자, 그러면 이제 보시다시피 110만원인데 1년에 곱하기 12분의 6을 하시면 55만원이 계산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월할 상각이라고 합니다. 월할 상각. 월별로 다시 쪼개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됐죠? 보통은 1년분 하는 건데 이렇게 계산 문제에서는 난 취득 시점이 7월 1일이야 혹은 8월 1일이 나올 수도 있고 9월 1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잘 세셔서 그럼 총 몇 개월일까 그거를 좀 계산을 하시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건물과 관련된 자료이다. 날짜 잘 보세요. 2016년 12월 말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취득 날짜는 2015년 1월 1일이고 취득가액은 800만원. 취득세가 또 있었네요. 50만원. 상각률 10%. 정률법입니다. 자, 요거는 식을 매 연도마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2015년도 부분부터 상각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800 주고 샀고요. 그 다음에 누계액이 첫 번째 해는 없죠. 그래서 누계액은 빼지 않, 0으로 뺍니다. 0으로. 곱하시고 10%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해에는 80만원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해의 감가상각비입니다. 첫 번째 해의 감가상각비.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해 갈게요. 두 번째 해. 두 번째는 일단 똑같이 취득가액에서 뺍니다. 뭘 빼냐면 그러면 작년에 얼마만큼 상각이 되어 있습니까? 작년까지는요. 총 80. 그럼 80을 일단 제하고 나머지에다가 10% 곱합니다. 자, 이거 계산할게요. 800만원 빼기 80만원 곱하기 0.1은 72만원. 자, 근데 이게 맞나? 보기 왜 72만원이 없지? 아, 제가 취득세를 안 더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취득세 더하고 계산하셔야 돼요. 이거 좀 지울게요. 무슨 말이냐면 위에 취득세를 고려 안 했어요. 요 취득세를 여기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요 부분에다가. 근데 고려를 전혀 안 했네. 자, 요거 다시 지우고 갈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또 이것도 지울게요. 이렇게. 자, 그럼 취득금액이 취득가액 800에다가 취득세가 더해졌으니까 850이 돼야 됩니다. 850. 그리고 이제 계속 다시 할게요. 85만원이 1차 연도가 되고 됐죠? 그 다음에 850에서 85만원을 빼고 곱하기 10% 이렇게 하시면 이제 계산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76만 5천원 나오네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답은 세 번째입니다. 3번. 그러니까 뭐 최근에는 이렇게 정률법도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수학계법은 컨셉만 좀 설명드릴게요. 연수학계법도 매년식을 다시 세우는데 컨셉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볼게요. 취득원가 1000만원이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뭐 100만원이다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뭐 내용연수는 총 3년이다 라고 한다면 3년이다 이렇게 내용연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곱해지는 게 뭐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고 하시면 돼요. 분모를요.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3년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고요. 4년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고요.
5년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까지 분모로 만드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첫 번째 해에는요, 제일 큰 년, 그러니까 지금 3년이니까 3이 위로 올라가면 돼요. 첫 번째 해는 3. 그리고 두 번째 해는 2, 세 번째 해는 1. 이런 식으로 가게 하면 돼요. 식은 이제 그렇게 세우시면 됩니다. 요 정도 일단 컨셉만 아십시오. 2급에서는 뭐 연속격부까지 나온 적은 없는데, 이제 좀 어렵게 내려고 하면 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량 비례법도 뭐 비슷한데, 이거 다 이제 1급에서 다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처분과 관련된 것들을 보고 유형자산 마무리 짓겠습니다. 처분. 네, 여러분 처분은 요 분계말 보십시오. 요거 우리 분계 연습할 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처분 손실, 처분 이익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 이런 거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처분 손실을 아예 정보로 주거나 처분 이익을 정보로 다 줘요. 그래놓고 여기 기계장치 이런 거, 혹은 누계액 얼마냐, 현금이나 미소금 얼마냐 이런 식으로 다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 말은 이 분계를 좀 알고 계시면 이제 숫자만 분계로 잘 잡아 넣는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1번, 3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3번. 여기까지 하면 유형자산은 끝입니다. 1번, 3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서 차량 처분 시 유형자산의 처분 손익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자, 회계기간은 뭐래 어쩌고저쩌고 월할상각 이런 말도 나오고. 자, 자, 취득 시점이요 2012년도입니다 1월 1일이고요 취득가액은 1000만원이었습니다 내용연수는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 처분 시점 보세요. 2014년입니다 그리고 7월 1일이죠 이때 처분합니다. 우선 요거는 그림으로 나타내면, 자, 2012년 1월 1일이고요 그해 연도 말, 그 다음에 2013년도 말, 그리고 또 2014년도까지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요 부분이 2012년도가 되고 2013년도가 되고 2014년도가 되겠죠. 됐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내가 이제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처분한 시점까지를 보시면, 자, 선을 다시 이렇게 보시면 딱 그 7월 1일날 처분했죠. 그러니까 7월 1일날 처분했습니다. 요때까지 내가 취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만큼을 일단 요때까지 삼각된 거. 그러니까 삼각은요, 여러분, 기말에 하는 게 원칙인데 그 관점에 따른다면 2012년도에는 요때 한번 삼각하겠고, 그쵸?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요때 삼각하겠죠. 근데 이제 2014년도는 보십시오. 기말이 되기 전에 처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서가 이래요. 먼저 삼각을 먼저 합니다. 처분하기 직전에 삼각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분과 관련된 뭐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정액법이니까 이제 그거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자, 그럼 매년 감가상각비 얼마인지 밑에다가 바로 이렇게 적을게요. 1000만원 빼기 0원 나누기 10년 이렇게 하면 100만원 이렇게 되고 1년입니다. 됐죠? 매년 100만원씩 상각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2012년도에는 100만원 상각 되고요. 13년도에도 100만원. 근데 14년도는 7월 1일이니까 6개월 분은 만 상각하면 되겠죠. 50만원이 상각됩니다. 여기까지. 결론. 그럼 처분 딱 하는 시점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총 250만원입니다. 이게 이제 처분하는 시점에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이제 마지막. 그럼 분개하겠습니다. 분개 갑니다. 분개는 보시다시피 차량 운반구를 대변에 적으시고요. 그리고 얘의 취득, 최초에 취득한 금액 있죠?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 1000만원이라 돼 있죠? 이렇게 대변에 적습니다. 요거는 이제 분개 기억하셔야지 기억나실 거예요. 분개 기억 못하시면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분개 연습 꼭 하셔야 돼요. 시험 때까지. 그리고 바로 차변에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 적자 했잖아요.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250. 이렇게 하시면 돼요. 250. 그 다음 보세요. 현금 처분 금액이 730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난 현금을 730 받았다는 뜻이에요. 현금 730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을 이제 좀 비교를 하시면 돼요. 차변에 250만원에다가 730을 더해볼게요. 차변이 980이 되고요. 대변은 1000만원이니까 차변이 20만원이 비네요. 차변이 20만원이 비네요. 여기가 20만원이 빕니다. 항상 차변 대변의 합계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요걸 뭐라 부르냐? 유형자산, 처분, 차변이 빌 때는 손실이라고 적으시면 된다했습니다. 대변이 비면 이익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됐죠? 요거는 이제 요런 컨셉으로 좀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한번 또 이해를 나중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3번, 4번 두 개 남았네. 요거 일단 해볼게요. 3번은 이제 우리가 분개를 가지고 딱 푸는 문제입니다. 자, 방금 1번은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직접 계산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 3번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차량이고 그냥 분개 기억하시면 차량 운반구 대변 적으시고 3500 적고, 이거는 약간 기계적으로 하시면 돼요. 누계액은 210이다 적고, 처분 손실은 900이다 적고, 됐죠? 일단 여기까지 적었어요. 처분 손실까지. 그리고 차변과 대변의 합을 비교해 보세요. 지금 차변에 뭐가 하나 빠져 있어요. 뭐냐면 처분가액 보이세요? 요건 받은 돈이에요. 얼마 받았냐고. 얼마 받았어. 현금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뭐 미수금으로 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궁금해하는 것은 금액이니까요. 이렇게 금액. 그러면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이 같아야 되니까 3, 5 빼기 1 빼기 9 500만원이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됐나요? 철저하게 요거는 이제 분개를 가지고 풀었습니다. 다른 뭐 방법은 없어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시간만 걸릴 뿐이고, 우리가 이제 전산회계라는 시험을 치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 단축 그리고 기계적으로 풀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이런 문제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배웠던 분개 있죠, 그거대로 이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희망산업의 비품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주어진 자료만으로 계산하면, 문제에서 뭐 묻는지 잘 보세요. 취득가액 물어봅니다. 이게 예전부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뭘 말씀을 드렸냐면, 자, 위에 분개를 아까 했던 걸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문제에서는 다 물어볼 수 있다. 왜냐면 얘네들 4개잖아요, 요소들이. 얘네들 중에서 하나만 금액 없으면 그거 나머지 애들을 통해서, 나머지 분개 금액들을 통해서 다 계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 나올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4번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취득가액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이제 뭔지 아시는 분은 풀 수 있겠죠. 자, 밑에 한번 정보 봅시다. 요 가부분을 이제 구하라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가부분을 구하라 하고 있으면서 누계액 하나 줬고, 처분가액 보이시죠? 요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받은 돈이라고. 이거 아까 받은 돈. 그 다음에 처분 이익 나왔네요. 그럼 다 나왔죠. 나올 만한 거. 자, 그러면 분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밑에다가 이렇게 하시고요. 대변의 비품
모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계산할 거예요. 네모로 쳤어요. 그 다음에 누계액 차변 100만원 적고, 그 다음에 처분금 받은 돈이라 했잖아요. 받은 돈 120 적고, 처분 이익은 대변이죠. 10만원 적고. 됐습니다. 계산하겠습니다. 차변 100만원에다가 더하기 120 빼기 10만원, 답은 210만원. 네, 여기까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부분 하겠습니다.